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공식과 응용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고, 응용 개념 첫 번째가 뭐였죠? 그렇지. 뭐였죠? 그렇지. 뭐였죠? 중점 연결 정리? 중점 정리? 중점 정리는 뭐니? 난 처음 듣는데 혹시 아는 사람? 어? 그렇죠. 중선 정리가 있었고, 그걸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운을 띄웠던 문제거든. 수직 이등 분석. 뭐 그냥 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뭐 이렇게 해갖고 4개의 단원, 기하 파트 4개의 단원을 다 아우른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요 수직 이등분선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지금 두 점 사이 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꼭 알아주세요.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둘 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정의, 두 번째는 구하기. 정의가 뭐냐? 정의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면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이 두 점이냐? 그게 아니죠. 그러면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두 개 모두 같다, 그런 거거든. 그래서요, 일단 요거를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점을 이렇게 놓는다. 두 점은 뭐? 두 점은 선분이 되겠어요. 두 점은 연결하면 선분이다. 그러면 이것에 이 파란색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수직이고 이등분. 이등분이면 중점을 지나겠죠. 수직이다. 이 점을 지나고 수직이다. 그리고 이 중점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의는 뭐냐? 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 이거 길이가 같다. 뭐 이거를 잡더라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뭘 해야 되니? 다 써갖고 x는 좀 그렇고 이걸 망설일 일인가? 네모 뭔가 낙서하는 기분인데. 자, 마스크 쓴 사람이. 자,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게 정의고. 그래서 여기서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요걸 말하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게 같다, 그런 얘기죠. 뭐 어렵진 않아요. 구하기는 뭐니? 구하기도 중요한데, 구하기는 이거다. 뭐 두 개를 모두 만족시키는데, 일단 중점 조건, 그 다음에 수직 조건. 그래서 수직 이등분, 이해 갔죠? 저 명칭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구했을 거 아니야? 뭐 중점을 구하고, 이것과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이용해서 얘 길이 구하고, 그래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구했다. 손 들어보세요. 잘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단원을 구분하면, 이거 두 점은, 이게 평면 좌표 단원이죠. 그리고 이쪽은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한 점과 기울기지. 그래서 이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니까 이거는 어느 단원이냐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 직방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평면 좌표. 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금 보라고 한 건 여기에 실려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한번 잠깐 보겠어요. 예제 쌤 34페이지 유형 13번에서 175번이다. 두 점이 뭐라고 주어지냐면 마이너스 3 풀어보면 A는 마이너스 4,3 B는 2,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봐. 이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할 수 있니? 정의를 이용해서 구해보자가 지금 내가 하려는 거예요. 정의를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는데요?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의 좌표를 P라고, 이름을 P라고 하고 좌표를 A, B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느냐? 이건 좀 중요해요. 알아두세요. 얘와 A와 B의 관계를 찾자. 이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관계식이라는데, 이 관계식이 뭐야? 이 관계식이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이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뭔 말인지는 이해가나? 한번 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가더라도 일단 봅시다. 그러면 결론은 뭐야? 정의가 선분 P, 이거 A, 이거 B다. PA랑 선분 PB랑 같다잖아. 같으니까 제곱도 같다 이거죠. 제곱을 하는 이유는 뭐야?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이해 갔죠? 그래서 해보면 A 플러스 4 A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퀄 A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거 이해 갔다? 손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실제로는 이렇게 루트가 있는 것이지만 제곱을 했으니까 파란색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여기서 네가 알아둬야 될 건 이게 뭐야? 이게 평면 좌표 단원에서 배우는 두 점 사이, 즉 P와 A 사이의 거리다 인 거죠. 이해 갔지? 자, 그리고 이거를 일일이 적을 필요 없이 보면 A제곱이 나오고 A제곱이 나온다. B제곱이 나오고 B제곱이 나온다. 따라서 A제곱과 B제곱은 소거된다. 그래서 A항을 적어보면 8A 플러스 16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퀄,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어요. 정리를 해보면 1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8B 그 다음에 25 플러스 20 이퀄 0 이렇게 되죠. 오케이? 그래서 4 배수니까 4를 나눠주면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5 이퀄 0이고, 통상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하면은 이 두 개의 관계식이지. 관계식인데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X좌표, Y좌표 이므로 XY로 표현하거든. 그래서 따라서 다음 뭐야?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5 이퀄 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얼핏 보니까 여기 5 놓고 이거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지. 이해 갔지? 그럼 이게 답이 맞죠? 아니냐? 그럼 이렇게 된다 이건데, 그러면 실전에서 175번을 이렇게 풀 거니? 이렇게 푼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는 요거 한 점과 기울기를 구해서 구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겠어요. 이해 갔나?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왜 이렇게 했죠? 왜 이렇게 했냐면 본질적으로 수직 2등분선이므로 정의를 만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답이 당연히 나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풀어봐. 이렇게 푼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게 수직 2등분선의 정의다. 다시 정리하면 네가 수직 2등분선에 대해서 알아둘 건 뭐야? 이것과 이것이고, 얘는 진술이 뭐야? 평면 좌표에서 배우는 두 점 사이 거리이므로 지금부터 미리 알아두고,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이 앞에 있죠.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보더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풀었어요. 지난 시간에는 오히려 거꾸로 풀었지. 거기는 정의,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네가 이용해서 풀 테니까 내가 이렇게 풀 거를 이렇게 풀었었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풀 거를 이렇게 풀었어요. 결국 수학적으로 같은 말이다를 보여주려고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풀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이해가 어디에 사용되는가를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이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 옆에 있는 178번 풀어보세요. 178번 풀어보세요. 이해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러니까 해설을 봤는데 175번과 다를 게 없죠. 풀이는 똑같은 문제야. 175번에 A가 마이너스 4,3, 178번은 1,5, 175번에 B가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n,0인데 이 길이가 뭐라고 주어졌어? 이 길이가 13이라고 주어졌잖아. 좌표 평면의 비스듬한 직선은 여기 안 그어져 있는데요. 두 점은 뭐? 선분. 좌표 평면 위에 비스듬한 직선은 직각 삼각형으로 쪼개야겠죠. 그래서 직각 삼각형으로 쪼갠다. 여기가 5다. 따라서 5, 12, 13. 이게 12다. 이게 1이므로 얘는 뭐야? 12에서 빼면 이건 11이다. 뭐 n이 11이 아니라 13인가? 왜 12에서 이게 12에서 2를 빼죠? 2를 더하면 13이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를 1,5고 여기는 13,0 이렇게 주어지고 똑같이 푼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는 왜 난이도 상인가 하면은 175번은 제시하기를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고, 178번은 직선 L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니까 직선 L이 수직 2등분선인지 알아봐 인 거잖아. 그런데 알아보면 선분 AD와 선분 CD가 같고 선분 AB와 선분 CB가 같죠. 길이가. 왜? 말은 뭐니까.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이거랑 이거랑 같고 이거랑 이거랑 같으니까 수직 2등분선인데 이거랑 이거랑은 상관없어요 했는데 거기는 이거랑 이거까지 같게 주어졌어요. 이해 갔나? 뭐 상관없죠. 뭐가? 이거랑 이거랑 같든 뭐 하든 이거 같고 이거 같으면 수직 2등분선인 거니까 그렇게 푼다인데 왜 못 알아보지? 이거 지난 시간에 언급도 한 거잖아. 자, 아무튼 이렇다. 이게 n을 못 구했나? n은 구했다. 손 들어봐. 풀 때. 내리세요. 이 n도 못 구하는지. 나처럼 11이었냐? 52, 13을 안 외웠어? 문제를 읽고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문제를 상상하고 풀면 상상의 답이 나오겠어요.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계속 가보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얘를 아까 전처럼 구해볼 수도 있겠나? 뭐냐면 아예 바로 x로 적으면 x-1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 이퀄 x-13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이렇게 해도 나오겠죠. 안 믿는 너의 눈빛을 의식하여 해보면 2x 마이너스 26x 넘어가면 25x 마이너스 10y 없고 마이너스 10y 플러스 이제 난관이야 1, 25, 26 아이씨발 100 이거 24야? 이거 26 2구나 24x 네가 맞을 리가 없잖아. 애들이 맞지. 자, 이건 얼마니? 빨리. 이건 내가 할 수 있나? 야, 169인가? 169에다가 1 더하기 25 하면 얼마야? 170, 195? 빼야 된대. 새끼야. 169에서 1 더하기 25를 빼면 얼마니? 143. 믿고 가겠어요. 틀리면 존나 욕하고. 자, 이거, 야, 여기다가 26을 더하면, 169 나왔어. 이걸 뭐, 143은 13의 배수. 내가 이걸 찾아냈어. 봤냐? 내가 이 정도 뭐 하는 소리야, 병신이. 자, 아무튼. 그래서 13 곱하기 11이니까 여기에 뭐 그게 없죠. 그래서 일단 이거고, 문제에서 무슨 형태로 구하라는 거야? 야, 거기 해설에는 무슨 꼴로 나와 있어? 이런 꼴로 나 있니? 1참수 꼴로 나 있니? 그럼 이게 답이야? 뭐 반응을 안 해? 문제가 뭐길래 애새끼들이 또 반응을 안 하기 시작하지? 왜? 마이너스 143이라고? 또 틀렸어? 지겹다.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지. 아니 마이너스지. 자, 그럼 이게 답이야? 이렇게 적혀 있대요. 이거 생각보다 빠른데 내가 보여주려고 이거 뭐 이 주기항상 계산지를 했지 원래는 암산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잠깐만 이게 더 빠른가 그러면? 그것보다 오히려 이게 더 빠른가?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실전에 나온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데 근데 사고력이 나발이고 일단 기본 방법도 안 되는 애들은 사고력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나요? 수학에서는 대수의 기본이 뭐야? 변수와 상수를 구분한다. 변수와 상수를 기하적으로 보면 뭐 하는 거야?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이야? 하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 직선 L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지금 뭐 이거 요렇게 그리고 날 따라해 봐요. 이렇게 있잖아. 여기 봐. 그래서 이게 지금 네 변의 길이가 다 같다는 거잖아. 말은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것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길이가 얼마래? 문제에서 얼마랬어? 문제를 왜 봐? 씨발. 문제 안 읽었냐? 안 나와줬지. 그럼 뭐야? 이게 이렇게 가면 얘도 그만큼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모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 이해 갔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왜 하는지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만약에 실전에서 네가 문제를 푼다.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도 모르고 뭐도 몰라. 수직 이등분선의 정의도 모르고 구하기 성질도 몰라. 수직 이등분선이 뭔가 그냥 여기 수직 이등분선 없잖아. 그냥 L 구하라잖아. 선생님 말 이해 갔나? 그러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어? 그렇지. 그게 아니지 이 새끼야. 문제 모르겠어요. 자, 점은 뭐? 이 점이 여기에 있어야 되니? 이 점이 어디 있어야 돼?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게 이론이야. 수직이등, 여기 문제에서 수직이등분선의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그런데 길이도 없잖아. 답답하지? 그러면 이 점이 아니지. 그러면 이 점이지. 왜? 점은 교점이니까 이런 게 이론이야. 그런데 애새끼들은 이게 이론인 줄 몰라요. 교점이, 문제 그림을 봐. 내 칠판을 보지 말고 그림을 봐. 교점이 뭐밖에 없니? BD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러면 거기서 교점이 X축과 L의 교점밖에 없잖아. 어?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그어야지. 이게, 드릴 거니까, 이렇게 가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가겠죠. 뭐, 이거랑 평행하다. 원래 평행한 거지만, X축과 평행하다. 이렇게. 이해 갔나? 그 다음엔 어떻게 하나요? 뭐 다 해줘? 네. 아이씨.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구해야지. 이 점의 좌표를. 오케이? 이 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 점의 좌표도 나오죠?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게 직선이야.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지. 이게 지금 어떤 상태야? 수직이등분선인 걸 몰라. 존나 무식해서. 수직이등분선을 모르는데 존나 무식한데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해. 사고력은 존나 천재급인데 개념은 아무것도 없어. 니들처럼 아니지. 개념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고력이 존나 천재급은. 자, 아무튼 그럴 수도 있지. 사고 존나 뽑을 수도 있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 영화야?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죠? 나는 구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물론 이거는 안다는 전제. 이것도 모르면 그냥 포기. 이게 13이므로 여기가 12가 되고 1 더하기 12는 13이다라는 건 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요. 그건 수직이등분선과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배웠냐, 이씨발. 이런 요구는 할 필요 없지. 그거일 뿐이지. 선생님 말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할래? 이게 이론이야. 이게 이론. 이 이론이 뭔데요? 이름이 뭐야? 요 선의 이름이 뭐야? 안다. 손 들어보세요. 요 선의 이름이 뭐야? 요 선의 이름은 A, B. 미친 거 아니야? 이 선의 이름이 뭐죠? 비스듬한 직선. 이거 좀 뭔가 줄임말 써야지. 존나 적는데 힘드네. 비스듬한 직선. 야, 영어로 비스듬하다가 뭐야? 진짜. 수학은 못한다고 쳐. 영어도 못하면은 아니 나한테 바라지 말고 내가 무식해하고 지금 묻고 있는데 나한테 바라고 내가 씨발 영어 선생이야. 응? 아무튼 다음 시간에 알아와. 영어 간단하면 영어로 적어야지. 너무 길어. 비스듬한 직선. 이해 갔죠? 내가 이 얘기 왜 할까? 자, 이 직선의 이름은 뭐야? 뭐 X축이지 새끼야. 평행한 직선이죠. 평행한 직선. 이게 개념 이름이야. 이게 개념 이름이야. 이게 개념 이름이야. 네가 문제를 풀 때는 이론이 있어야 돼. 비스듬한 직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직각삼각형으로 쪼개는 거죠. 사실 직각삼각형으로 쪼갤 필요도 없는데 직각삼각형으로 쪼갠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야? 모르지.
그런데 어쨌든 이제 봐. 평행한 직선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은 요거랑 같다거든. 이해 갔나? 오케이. 만약에 논증기하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논증기하 오는데 여기가 이 길이가 12야. 논증기하로 간다라면 논증기하로 가겠어요. 아니 그냥 그걸로 갈까? 좌표 갈까? 두 점 사이 거리 이렇게 쪼개면 논증기하가 되거든. 이렇게 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 그리고 이 길이는 13이다. 요 길이는 5다. 요 길이는 12다. 맞지? 오케이. 그러면 뭐 할래? 이거를 A라 하자. 그럼 이건 뭐니? 12-A다. 이해 갔나? 근데 이게 뭐니? 이거다. 따라서 뭐죠?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장난해. 빨리빨리 손 안 들어. 이게 이거다. 피타고라스 정리잖아. 그래서 5제곱 플러스 A제곱은 12-A의 제곱이다. 와, 이거 2차 방식 어떻게 풀죠? 정신 나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A가 존나 쉽게 나오죠? 오케이? 근데 A가 뭐야? 마이너스 24A. 어이, 씨발. 144? 144. 너 지금 암산 한 거야? 144. 그래서, 이거 뭐, 그럼 이거 11로. 144에서 25 빼면 얼마니? 119. 야, 난 늙어서 그렇다고 쳐. 니들도 늙었구나. 뇌만. 그래서 씨발 더럽지만 A라는 좌표가 24, 그러니까 이 24, A라는 놈이 요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여기 1 더해야죠.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러면 좌표가 나왔죠. 여기도 좌표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여기가 13이야. 13에서 A만큼 빼. Y좌표는 같다. 평행한 직선. 뭐 여기가 뭐야? 하면은 5지 Y좌표가. 이해 갔나? 그럼 두 점을 알잖아. 따라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지. 선생님 그런데 좌표가 너무 씨발 더러워요. 이렇게 풀라고 낸 거 아니니까. 근데 왜 이렇게 푸나요? 네가 이렇게 못 풀잖아. 이렇게 못 푸니까 이 풀이에는 수직 이등분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푸는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 그런데 이게 변하네. 그래서 점은 뭐? 교점. 이 점을 구해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 막 두 점을 지난 직선의 방식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는 실전적인 게 아니고 네가 배운 이론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야.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쉬운 문제 어렵게 풀기지. 그럼 쉬운 문제 어렵게 풀 때 쓰는 게 아니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 때 발상을 이렇게 하는 거라.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에 대해서 지금 다음 단어를 미리 좀 한 셈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응되는 앞에 단어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어요. 그 평면 좌표에 있는 왜 지난 시간에 x축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랑 같은 점의 좌표는 뭔가 구한 거 있잖아. 오케이? 그 유형에서 뭐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어요. 정리하세요.